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느님 말씀이냐. 이화영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게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하고 이재명 정권이 5개의 재판 다 멈춰 세우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된 선거법이 있는데도 그 딱 문턱에서 소독시키고 하니까는 그 주변 신복들도 지금 전부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것까지 나는 이 정치적으로 이 누명을 쓴 거야. 정치검찰에 나를 몰아붙인 거야. 다 조작했어 했어. 전부 조작했어 했어. 법원들은 완전히 법원까지 바보로 만드는 거죠. 검찰이 조작한 거를 그대로 3심까지 다 인정을 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소위 말하는 내란몰이 특검, 2차 내란몰이 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뛰어들었죠. 갑자기 느닷없이 이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대북 송금 수사팀의 이 뒷선에, 뒤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내란몰이가 거의 뭐 할 게 없고, 1차 내란몰이 세계에서 전부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2차 내란몰이가 출범을 해서도 할 게 없는 거죠.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이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북 송금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가 버렸죠. 자, 그래서 가져가서 이 특검 중에서 권영빈 특검보라고 있죠. 이 권영빈 특검보가 갑자기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 걸로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브리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정황, 증거, 진술조차도 하나 없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하고 의심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옆에 김지미라는 또 특검보가 김호중 방송에 나가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빌드업 하고 있다. 곧 포토라인에서는 모습 보여드릴게.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면서 국정농단 몰이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 내란몰이 수사팀 안에 대북 송금 사건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의 대북 송금하고 비상계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으려면 있죠. 이재명 그 죄를 털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 의회 폭거를 하고 예산 폭거하고 무차별 탄핵하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관계가 연결하면 몰라도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이 자기 북한 가기 위해서 돈 대신 주게 한 거 그거하고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데 엮은 겁니다. 엮어서 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을 잡아 넣으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야. 딱 가설을 세워놓고 의심을 하고 아무런 정황 증거는 없이 그렇게 뛰어들고 전담팀을 막 꾸리고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이 특검보 중에서는 권영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영빈이 특검보가 과거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피고인 전부 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그 수사도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드러난 것이 이 권영빈이 지금 특검보는 뭐 좌파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뭐 일거리 주는 거죠. 이 권영빈이 변호사를 하면서 이화영하고 방용철을 변호를 한 이력이 있다. 대북 송금 사건에서 공범인 이화영의 변호도 하고 이화영의 그 변호를 맡았고 이화영이 자기 공범인 방용철을 소개시켜줘서 방용철 변호도 맡았다. 그 변호사를 그냥 하던 시절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번에
이 2차 내란물이 특검의 특검보가 됐다. 그런데 자기가 맡고 나서 그 특검보에서 이 박용철하고 이 공범인, 이하영의 공범인 이 사건을 가져왔다. 특검이 가져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빠져야죠. 자기가 옛날에 변호했던 그 사건이 들어왔는데 빠져야 되는데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사건이다. 이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짜고 치고 이해 충돌이고 뭐고 이런 것 없이 막 막무가내로 억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권영빈 특검보가 두 사람을 변호하던 당시에 이하영과 박용철 간의 진술 모의를 하고 해요를 하는 쪽지까지 오갔다. 자, 이런 의혹까지 막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되고 있으니까 박상용 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핵심을 또 이렇게 짚습니다. 원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처음에 이거 불거졌을 때 동남아로 피신해 있었죠. 그래서 호와 도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내로 송환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송환 되고 나서 막 자백을 한 겁니다. 뭐 너무나 많은 증거가 수사팀에 있으니까는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그러니까 이하영의 부탁을 받아서 이재명이 북한 갈 돈을 대신 내줬다. 또 이하영의 전화기로 김성태에게 이재명이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다 자백을 한 거죠. 그때 박용철도 김성태 회장을 따라서 그동안 그 이재명과 연관 없다고 한 것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했는데 그 허위 진술을 조작한 사람이 권영빈 변호사로 의심되고 그 사람은 그때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는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가지고 해당 검사에게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 맞죠? 네, 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법원을 얼마나 하찮게 발 밑에 뭐처럼 보느냐. 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특히 대법원을. 자, 뉴델리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하느님 말씀이냐. 대북송금 이하영 국회에서 고성 질렀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저 감옥에 있다가 뭐 청문회 한다니까는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드는 겁니다. 지금 저 제수복 입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수복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무슨 뭐 청문회 뭐 판을 깔아주고 검사 탄핵 청문회 판을 깔아주니까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원맨 쇼를 하고 들어갔죠. 이 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저 수용자를 또 불러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 하느님 말씀이야. 그게 나는 죄 없어. 검찰이 다 조작했어. 판사들도 똑같은 X들이야. 이래 버리는 거죠, 지금.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공범관계인 사람이 저러는 겁니다. 이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정말 이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월을 확정받아서 수감 중인 이하영이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를 부인을 해버렸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존 그 판결에 보면은 어차피 그 대북 사업 그러니까 돈을 다 북한을 보냈다는 건 다 됐는데 핵심은 그거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다. 그리고 이재명의 논리대로라면은 이하영은 쌍방울과 둘이서 쌍방울하고만 서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을 꾸몄다는 말이냐. 800만 달러, 100억이 넘는 그건 이재명이 바보라는 이야기죠. 경기도가 지불을 하기로 했던 500만 달러, 이재명이 북한 가는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이야기해서 지불을 했는데 그걸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 바보라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이하영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신동욱 국민의 김 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게 뭐 판결이 하느님 말씀이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다고 그게 하느님 말씀이냐? 절대 불변의 진리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조작이다. 쌍방울 친구들이, 쌍방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작해서 진술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자기들의 죄를 면하려고 한 거다. 쌍방울 사람들이 진술을 다 자기들끼리 말 맞춰서 조작했다. 그러면은 이 정황 증거 여러 가지 뭐 물증도 있고 뭐 영수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진술이 쌍방울 뿐이 아니고 국정원 사람 진술도 있고 다 진술이 있는데, 쌍방울 사람 몇 사람이 딱 그 조작을 해서 말 맞췄다고 그게 대법원에 7년 8개월까지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됩니까? 판사들은 완전히 바보들입니까? 쌍방울 사람 몇 사람은 이야기만 듣고 판결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래서 이 신동욱 의원이 계속 몰아붙입니다. 쌍방울 관계자들하고 이 접촉하는 사진, 제가 밑에 사진을 보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 이 이화영하고 김성태하고 뭐 쌍방울 사람들하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막 술 먹는 그런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술을 먹고 그래서 돈을 이제 대신 내줘서 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그 한국에 있는 이재명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바꿔줘서 뭐 고맙다 2번이나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지금 그 자체를 부인을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지금 신동욱 의원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진이 있으면 가져와보라.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다 있고 이 통화했다는 그 김성태 회장의 진술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무조건 우기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좌파의 특성이, 선동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낯이 일단 뻔뻔해야 됩니다. 후한무치해야 됩니다. 두꺼워야 되죠. 바로 어제 그 사진이 막 공개가 되고 했는데, 사진 있으면 가져와봐 이런 식으로 하는, 자,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또 벌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이하영 국회에서 소리 지르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느님 말씀이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좌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죠. 예.